추운 계절인 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까지의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약 16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의 방한 관광객 수는 57.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의 문화, 음식, 역사 등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유럽의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과 한국 여행을 한 주인공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과 일본의 여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 사는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 어떤 점이 인상 깊을까요? 저는 최근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두 나라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더 기대됐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고 유튜브에서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도시들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했어요. BTS와 블랙핑크 덕분에 한국 음악에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 외의 한국 문화는 일본만큼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짤 때 일본을 먼저 방문한 후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두 나라 모두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였고 비슷한 점도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은 처음부터 정돈된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공항 직원들은 매우 정중했어요. 일본어를 몰라도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표지판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시내로 가는데 승객들이 모두 조용했어요.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신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같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시부야 거리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아사쿠사도 매력적이었어요. 일본 음식도 기대했던 만큼 맛있었고 지하철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운행되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스페인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식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익숙한 문화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을 찾다가 지도를 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영어로 길을 물어봤는데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듯 미소만 짓고 그냥 지나갔어요.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질문을 했더니 점원이 사과만 하고 급히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은 정말 정중한 나라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곳이라는 거요. 그리고 저는 점점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교류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두 번째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 없이요. 일본과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다르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는데 버스 정류장을 찾지 못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너무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목적지를 말했고 그분은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줄까요? 라고까지 물어봤어요. 이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여긴 다르구나.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구나. 아직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본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질서정연하고 조용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공항 직원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무엇보다 낯선 외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거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환승을 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또 찾고 있던 저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던 찰나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 한국인 남성이 밝은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일까? 아, 내 명동으로 가야 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했어요. 아, 저쪽이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은 도쿄만큼이나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분위기는 훨씬 더 활기차고 개방적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곳곳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은 한국의 쇼핑과 K-뷰티의 중심지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디서나 다양한 언어가 들렸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들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언어가 한꺼번에 들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언어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뒤를 돌아보니 한 한국 여성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방금 스페인어 하신 거 맞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제 모국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왔어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마요르카요? 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전공했어요. 멕시코에서 어학연수도 다녀왔고요. 그 순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영어조차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보다 열린 사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명동에서 여러 가게를 둘러보던 중 또 한 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어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점원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점원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스페인에서 오셨나요? 깜짝 놀라.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요. 혹시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바로 대답했어요.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왔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외국어를 배우는 점원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일본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정중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정신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예상치 못하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을 하며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적인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거라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을 타고 암구역에서 내려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저는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기로 했어요.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한 카페에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는 순간 문제에 부딪혔어요. 카페에서는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터치스크린에 영어 메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키오스크가 있어도 외국어 지원이 부족한 곳이 많았기에 한국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곳에서는 영어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난감한 상황이었죠. 당황하며 화면을 몇 번 눌러보다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계산대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필요한 메뉴 있으세요?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준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영어로 길을 묻거나 주문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직원이 먼저 영어를 사용하며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라떼를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화면을 조작하며 주문을 도와주었고 저는 무사히 커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외국인을 배려하는 한국의 문화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커피를 들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저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골목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길이 꽤나 가파르고 이리저리 이어진 작은 골목이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고 들었지만 길 안내 표지판이 많지 않아서 초행길인 저는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려고 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이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왔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저 따라와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걸으며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곳이 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지 설명해 주셨죠.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한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길을 잘 찾았어요.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즐겁게 구경하고 가요. 한국 좋아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리의 깨끗함과 정돈된 분위기에 감탄했지만 어디서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영어로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가게 직원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배려해 주었으며 길을 잃었을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돌아본 후 저는 한옥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한국보다 일본을 더 기대했던 걸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서 기분 좋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출국을 앞두고 여행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놀라움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문했던 곳이었지만 여행을 하면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본이 더 기대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고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지금 제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발전된 도시와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중교통도 편리했고 음식도 맛있었죠.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부분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어도 질문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지나가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길을 안내해 준 사람, 버스를 기다리던 저에게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람, 북촌 한옥마을에서 길을 잃었을 때 먼저 다가와 길을 안내해 준 할머니까지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이 정중한 태도를 중요시한다면 한국은 정이 넘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난감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했고 심지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가게 점원이 스페인어로 인사했던 일, 카페 직원이 먼저 영어로 도와주겠다고 했던 순간, 관광지에서 만난 한국인이 스페인어를 배운 이유를 이야기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한국이 외국인 친화적인 나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그 이상의 교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보다 쉽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좋아요? 라고 물으며 웃던 할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하며 떠난 공항 직원,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며 먼저 다가온 거리의 사람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남았어요. 일본과 한국 중 어디를 더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예요. 마요르카에서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관광객이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